장은 메주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항산화 물질에 의한 항암 효과와 함께 각종 효소의 작용으로 소화를 돕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어릴 적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토장국의 맛을 못 잊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장맛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어머니의 정성과 맛을 낼 줄 아는 따사로운 손길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우리 주변에서 장 담그는 풍속은 많이 사라졌으나 겨울밤 화롯가 토장국의 향기는 우리들 마음 한 곳에 늘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래의 맛을 내는 독입니다. 장독의 모습은 그 집안 살림의 격조를 알리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부는 장독대에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장 담그는 일에 치성을 들이는 까닭은 고기나 야채 등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장맛이 없을 경우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어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장맛에 따라 집안의 기륭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장을 담그는 데 있어 주된 재료인 메주는 음력 10월 말쯤 쑤어 띄우면은 이듬해 정월쯤이면은 메주균, 즉 황고기 번식, 단백질의 성분이 발효하여 잘 분해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의 장맛이 각각 다른 것은 메주의 성질이 저마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메주를 띄우는 동안 묻었던 곰팡이와 먼지는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물이 메주 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살짝 담궈야 합니다. 우리 전래의 맛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수많은 세월 동안 면면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씻어낸 메주는 볕이 잘 드는 곳에서 며칠간 말려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장을 담그게 됩니다. 장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독의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빈 독에 꿀과 참기름을 넣은 후 숯불을 넣어 냄새를 가시게 합니다. 그러면 장독 속에 향기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장을 담그는 데 쓰이는 소금물은 정월장의 경우는 싱겁게 하고 봄이 됨에 따라 차차 짜게 하는데 이는 기온과 발효 속도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염도계가 없었던 예전에는 계란을 띄워 소금물의 농도를 알았습니다. 장을 담글 때 고추, 대추, 숯 등을 함께 넣는데 이는
자손의 본성을 비는 뜻에서의 주술적인 면과 함께 냄새를 빨아들이고 독을 제거하기 위한 생활의 지혜기도 했습니다. 또한 잡귀가 들어 장맛을 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둘레에 새끼를 두르고 고추를 끼우는데 이는 벌레의 접근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독의 버선본을 거꾸로 붙이는 것도 이러한 주술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때 계절의 변화와 함께 담궈놓은 장도 충분히 발효되어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체로 장을 담근 후 60일 정도가 지나면은 독 속에 용수를 박아 맑은 간장을 뜨게 됩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 때는 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념이 쓰여지지만 그 맛의 근본은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식초와 같은 발효식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장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된장, 간장, 고추장이라 하지만 각각 수십 가지의 배합법이 있어서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의 진가는 맛을 내는 양념과 빛깔을 내는 고명의 조화에서 찾을 수 있다.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는 옛말과 같이 먹는 맛과 보는 맛을 함께 중시해온 것이 한국 음식의 특징이다. 특히 도미찜은 색색의 고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대표적인 찜 요리로서 이를 기녀에 비유해 승기약탕이라고도 했다. 산의 진미가 가득 담긴 각종 찜 요리도 손꼽을 만한 음식들이다. 구이 요리. 구이 요리로 대표적인 것은 쇠고기를 재료로 한 불고기, 갈비구이 또는 제육구이 등이 있으며 더덕과 같은 산채구이도 꼽을 만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구이는 숯불에 구워야만 제맛이 난다. 전골 요리는 쇠고기, 돼지고기 또는 낙지 등을 썰어 여기에 갖가지 채소를 곁들여 끓여 먹는 음식으로 재료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신선로에는 쇠고기, 생선전, 해삼 등 여러 가지 재료가 쓰여지며 호도와 은행 등으로 고명을 얻는다. 신선로는 그릇 밑에 숯불을 피워 음식을 끓이도록 돼 있는데 근래에는 간편한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떡은 쌀을 죗된 재료로 해서 만드는데 명절이나 잔치 때 주로 쓰이는 이 절편은 그 하나하나에 문양을 찍는 정성이 따른다. 문양을 찍는 데 쓰이는 도구를 떡살이라고 하며 그 문양은 빗살문, 완자문, 화문 등 다양하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화자류의 하나인 다식이다. 이 다식은 잔치나 제상엔 거의 빠짐없이 올려지는 대표적인 한과로서 송화나 깨, 밤, 콩가루 등을 꿀물이나 조청에 반죽해서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진 다식판에 넣어 찍어낸다. 찹쌀전에 진달래꽃, 국화잎 등으로 꽃무늬를 놓아 만드는 이 화전 역시 특색 있는 한과 중의 하나이다. 맵쌀가루에 층층이 고물을 얹거나 물색을 넣어 쪄내는 시루떡. 인삼과 도라지를 꿀물에 졸여서 만든 전과. 오래도록 저장도 가능하며 술안주로도 쓰이는 고급 기호식품 중의 하나로서 연근으로 만들기도 한다. 한과의 일종인 강정은 찹쌀가루를 튀겨서 조청을 발라 고물에 묻혀 만든다. 이러한 한과는 그 종류와 모양이 다채롭다.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는 흔히 교자상이 마련된다. 음식의 차림새는 가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구절판과 신선로를 중심으로 찜, 전유어, 육회 등 많은 음식들이 차려진다. 팔각의 목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각 색으로 담아 조금씩 덜어서 밀전병에 싸먹는 구절판 음식. 상위에서 직접 음식을 끓여 먹는 신선로와 같은 것은 특색 있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다. 한국의 연회상은 주안상과 반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연회상일 경우에는 주연이 베풀어지다가 술이 끝나면은 거기에 바로 떡국이나 면 등의 식사가 올려진다. 식사가 끝나면은 후식으로 다과를 대접한다. 다과상에는 따끈한 차가 올려지기도 하지만은 차게 마실 수 있는 식혜나 수정과가 마련되기도 한다. 가루 음식은 밥짓기보다 훨씬 앞서 만들어진 음식이다. 여기서 소개되는 국수는 밀가루나 모밀가루를 반죽해서 홍두깨로 얇게 밀어서 만드는 음식인데 근래에는 국수를 뽑아내는 기계가 있어서 편리해지긴 했지만은 국수는 손으로 만들어야 제맛이 난다.
특히 국수는 긴 가락이 뜻하듯이 명이 길다고 아기의 돌이나 회가변 같은 의례 음식으로 많이 쓰인다. 흰 가래떡을 엇비슷하게 썰어 장국에 넣어 끓여내는 떡국 차림을 보기로 하자. 떡국에는 쇠고기나 달고기 같은 꾸미를 얹고 여기에 계란 노른자를 얇게 붙인 알지단과 실고추 등 색색의 고명을 얹는다. 한국인들은 일찍이 농경을 주업으로 이어오면서 쌀, 보리, 조, 콩 등의 곡물을 주곡으로 삼아왔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많은 해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해산물들은 내륙의 산악으로 유통이 불편한 까닭으로 일찍이 건어물 혹은 젓갈 같은 저장성 식품이 발달했다. 내륙에서는 조수류의 육류를 비롯해서 산채와 야채 등이 생산돼 지방마다 특유하고 다양한 식생활 여건을 이루어 왔다. 김장김치는 배추와 무가 주 재료이고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이 쓰여지며 미나리, 갓 등의 향채류도 들어간다. 여기에 또 생굴과 새우젓, 멸치젓 등의 해물도 들어가며 참깨와 잣을 넣어서 향미도 가미한다. 김치만큼 많은 양념이 드는 것도 드물며 또 김치만큼 완전한 발효식품도 흔치 않다. 가진 양념을 넣어 버무린 김치 속은 이제 배추 고갱이까지 간이 배도록 골고루 속을 넣는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은 또 하나의 큰 가정 행사로 매주 쏘는 일이 시작된다. 흰 콩을 삶아서 만드는 이 메주는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추는 기본 조미료인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의 원료가 된다. 겨우내 띄운 메주는 이듬해 정이월쯤 해서 소금물에 담궈서 장물을 우려내는데 이때 장독에는 고추와 대추, 숯 등을 띄운다. 된장은 간장을 우려낸 메주를 잘 개어 놓은 것으로서 국이나 찌개를 끓이는 데 쓰인다. 물질 문명이 고도화되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좁아짐에 따라 한국의 식생활 문화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랜 동안 한국인의 미각에 흠씬 배인 전래 음식만은 그 맛과 모양에 크게 변함이 없이 한국 여인들의 손길에 의해서 전래돼 가고 있다.